제일 중요한 건데 그냥 이렇게 보자. 내가 이렇게 있잖아. 우리가 수를 배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거에 대해서 가르쳐. 이해됐니? 그러면 이번에는 집합이라는 특수한 연산이 생겨버린 거야. 알겠지? 근데 봐봐. 저 앞에서는 지금 집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막 한글로 막 그 얘기하잖아. 키가 몇이다, 뭐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근데 실제 너희가 수학을 쓸 때는 그걸 얘기하지 않아. 알겠지? 어떤 수를 봐봐. 내가 하나하나 써주기 싫으니까 그냥 집합이라는 어떤 매개체를 가지고 표현하고 싶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표현이야. 근데 그 표현을 알려주고 나서 그거에 대한 새로운 연산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건 집합의 연산인 거예요. 집합의 연산. 그러면 집합끼리는 도대체 어떠한 연산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집합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는 말이 없어. 이해됐니? 맞아. 그래서 어떤 집단과 집단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 연산을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로 니네한테 표현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봐봐. 합집합이래. 적지마. 합집합이래. 합집합이라는 건 어떻게 정의가 된 거냐? 이렇게 정의가 돼 있대. 봐봐. A 또는 B에 포함되는 원소 B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인 거야. 알겠어? 이해됐니? 그래서 그림상으로 그려보면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볼게. 벤다이어그램은 항상 이렇게 그려집니다. 전체를 보통 네모 박스를 해요. 됐어? 그 안에 있는 집합 A, B를 조금 겹쳐놓게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거고. 알겠어? 그래서 봐봐. A 또는 B에 속한다고 했으니까 A 또는 B에 속하는 집합.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됐어요? 이해됐니? 저거를 이제 기호화로 바꾸는 거야. 저렇게 계속 한글로 얘기하기 복잡하니 야 이런 표시를 해줄게 라고 얘기한 거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A 제가 또는 B 됐습니까? 저걸 컵 모양이라고 얘기해서 컵이라고 되어 있어. 이렇게.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손잡이 없는 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어? 그럼 저거라고 얘기할 거고 그걸 조건 제시법으로 쓴다면 X라는 원소는 A에 속하고 또는 X라는 원소는 B에 속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우리의 합집합이란 표현이다. 즉 이런 거예요. A가 만약에 1, 2, 3, 4 뭐 이렇게 돼 있어. B가 2, 4, 6 돼 있지. 그치? 그러면 이런 거야. A 합집합 B는요 다 써 그냥. 저기 있는 건 다 쓸 건데 겹치는 걸 빼고 쓰래. 봐봐. 겹치는 걸 한 번만 쓰래. 너 위에와 아래 겹치는 게 있네. 야 2, 4 지우고 1, 2, 3, 4, 6 이렇게 써달라. 저게 이제 A와 합집합 B를 구하는 방법이다. 됐죠? 그러니까 겹치는 거 한 번만 써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합집합이다. 저기까지 충분히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저게 이해가 됐으면 이번엔 교집합이라는 말을 갖다 써요. 그 교집합은 뭔데? A and B. 알겠어? 얘들아, 적을 필요 없어. 이건 니네가 오늘만 봐도 머릿속에 들어오는 내용이야. 알겠어? 머릿속에 훅 들어오는 내용이거든? 그때 봐봐. 얘는 그럼 똑같이 갔을 때 어떻게 되냐? A 교집합, 즉 이거야. 이렇게 돼 있고 B 이렇게 돼 있어. 맞지? 저거를 뭐라고 영어로 읽냐면 캡이라고 읽어. 알겠죠? 그럼 뭐냐면 모자잖아. 맞지? 그래서 창 없는 모자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되니?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아, 그러니까 U자 모양을 한 걸 컵이라고 얘기하고 손잡이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됐니? 오케이. 야, 그러니 너라는 것은 이렇게 돼 있대. X는 A의 원소, and X는 B의 원소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림상으로 보면 이 부분이에요. 둘 다 겹친 부분. 됐어? 되니 여기까지? 그지? 그 다음 세 번째 여집합이라는 걸 먼저 볼게요. 여집합. 그 여집합이 뭡니까? 이런 거야. A가 아닌 집합이야. 잘 들어. A가 아닌 거야. 이렇게 하자. X야 A에 속하지 않는 원료. 이렇게. 그런데 여전히 얘기했던 게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수학은 두 개짜리를 되게 좋아해. 이거다, 이거 아니다. 이걸 되게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교실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닌 사람들 이렇게 세는 거야. 알겠지? 전 세계를 세는, 전 세계 지구 인구를 세는 방법 봐봐. 안경 쓴 사람, 쓰지 않은 사람 다 셌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 여기도 마찬가지야. A가 아닌 거 맞나요? 그럼 걔는 어떻게 쓰냐면 A 그리고 요 옆에 위쪽에다가 C라는 걸 써. 알겠지? A의 여집합. A가 아니다라는 표현이야. 충분히 이해됐고 잘 들어야 돼. 집합을 잘 들으면 명제가 쉬워져. 알겠니? 집합을 잘 들으면 명제가 되게 쉬워져. 봐봐. 야, 저 상태야. A의 여집합은 보세요. X. X는 A의 원소가 아니래. 근데 그리고 어디에는 속해야 되냐면 전체에는 있어야 된대. 그거야. 되게 웃긴 거야. 전체 저거 안 써도 상관이 없어. A가 아닌 거니까. 이해됐니? 됐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봐봐. 그냥 A, B 다 쓴 다음에 그림을 그려볼게. A. B가 이렇게 있더라도 A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A를 제외한 부분이 다 A의 여집합인 거야. 정말 저기까지 충분히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요거까지 일단은 정리하지 마시고요.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잘 보세요. 거기 어디냐? 거기에 보면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에 다 나와 있으니까 우선은 그냥 요 정도만 좀 쳐다보고 찍을 사람들은 찍고 나중에 정리하세요. 저 책을 두고 뭔 책? 그거 집합책 그 방정식 책들 있잖아요. 어우 잘했어.
됐나요? 그럼 이제 하나 더 봐봐. 여집합을 배워야 배울 수 있는 집합이 하나 더 있어요. 해볼게요. 차집합이에요. 차집합은 유일하게 쟤는 기호를 사칙연산에서 가져온 거야. 알겠지? 무엇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대. 봐봐. A에는 A N은 포함이 돼 있어. 그치? 이거는 이 말로 쓰기가 되게 웃기다. 말로 쓰기가 되게 웃겨. 그래서 그냥 이걸로 써볼게. A 빼기 B라고 되면 A 빼기 B라는 것은 저게 문제가 생겨. 잘 볼게. 여기서 보시면 알 거야. 됐니? 맞지? 그런데 요런 얘기거든. 봐.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X는 A에는 속한데 그리고 X가 B에는 없어야 된대. 그러니까 순수하게 A에만 있는 거야. 공통이 되면 안 된다 이거야. 이해됐니? 맞아? 그래서 얘는 이거야. 말로 쓰게 되면 A에는 포함 and B에는 포함되지 않는 원소야. 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 부분 되는 거야. 됐어. 정말 이해됐니? 그래서 얘는 문제점이 뭐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제일 조심해야 돼. 이게 뭐냐면 그냥 얘는 표현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 정말 빼는 게 아니야. 차집합이라는 표현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그 차집합은 또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렇게도 표현돼. A 봐봐. 아이고 요거를 그대로 갈게. 요거 봐봐. 잘 봐. 원소가 속한다를 그냥 놓는 거야. 알겠지? 근데 아까 속하지 않는다라는 걸 뭐라고 얘기했었지? 여집합이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그냥 그 여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봐봐. 또는이 합이야. 아래로. and가 교집합이야. 이해돼? 그러면 여기도 and이기 때문에 교집합 기호를 갖다 쓰는 거야. 이렇게. 저 말 이해됐나요? 그래서 저런 표현을 쓸 수도 있구나. 됐어? 그리고 나중에 얘는 집합의 개수, 원소의 개수를 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도 바뀌어. A에서 뺄게요. 누구를? A 교집합 B를 뺀다라고 써도 무방하다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지? 실제 봐봐. A에서 겹치는 부분을 빼버렸다라는 표현이라고 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리고 요거에다 체크하시고 이거는 잘 보세요. 얘는 연산자가 아니에요. 연산기호가 아닙니다. 마이너스는 집합에. 알겠지? 집합의 연산기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 하나, 둘, 셋. 이 여집합까지가 집합의 연산기호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 집합을 연산하는 건 저걸로 하는 거구나. 차집합 빼기라는 것은 표현이다.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정리. 그 다음엔 이제 문제 풀면서 얘기할 거예요. 클래식 반전을 하면 잘 뜨려나? 이게 뭔가가 바뀌어야 되는 건가? 이렇게 하면 보이니? 불편한데?
얘가 훨씬 잘 보이는구나. 됐죠? 자, 보겠습니다. 새 집합 너에 대해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휴. 야, 저거 이제 쳐다봐봐. 저기서 보시면 A가 3, 4, 6, 8, 4, 5, 9, C는 X는 8의 양의 약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가 그러면 1, 그 다음에 2, 4, 8 이렇게 되겠지? 야, 내가 뭔가 좀 힘들다고 하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되거든? 근데 여기 이제 3개짜리잖아. 맞지? 3개짜리면 그 벤 다이어그램을 하나 이런 식으로 그냥 보편적으로 그리는 거야. 2개, 3개가 이렇게 겹치도록 그리는 거야. 그리고 B, C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풀면 문제가 어렵게 풀릴 일은 없어요. 다 쉽게 풀려. 생각 외로. 알겠지? 그럼 봐봐. 저 세 가지를 봐봐. 셋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다. 누구야? 4죠. 그쵸? 그럼 4.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야. 두 번째, A랑 B랑 봐봐. A, B가 공통은 4밖에 없죠. 그냥 냅두면 이제. 그러면 A랑 C를 봐봐. A와 C는 공통이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어? 8이 있지. 그럼 8을 어디다 써? 여기다 쓰는 거야. 이해됐니? 그 다음에 A와 C 했고 B와 C를 보자. B와 C는 봐봐. 공통 누가 있어? 4밖에 없네? 안 쓰는 거지. 이 나머지 채워. 야, 여기 있는 걸 다 채웠다면 3, 4, 6, 8에서 4, 8이 여기 있네. 3, 6 이렇게. 그 다음 B 4, 5 근데 4, 6이 있으니까 5, 9 이렇게. 됐니? 8, 1, 2, 4, 8인데 1, 2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확인하시면 돼요. 저런 식으로 확인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하나하나 다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됐습니까? 야, 그러면 그 다음 거 한번 쳐다볼까? 야, 거기 읽어봐. 두 집합에 대하여 A 교집합 B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맞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건데. 봐봐. 이 말이 이거야. 교집합이래. 너에도 이게 있어야 되고 얘에도 이게 있어야 된대. 맞니? 근데 얘는 2를 가지고 있어. 얘는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어. 그치? 근데 A를 봤더니 마이너스 1, 0 이건데 그러면 얘가 2라는 사실을 깨닫겠지. 맞아? 그럼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똑같아. 너 2라고 해. 맞지? 그럼 A값 2개 나오거든? 그 2개에 따라 B를 구해보시고 걔도 요걸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내가 할 게 있진 않아요. 여기서 넘어갈게요. 그럼 다음 거기 이제 27번에 내가 아까 설명 안 한 게 있어요. 서로소에다가 밑줄 그세요. A, B가 서로소. 잘 들어. A와 집합 A, B가 서로소라는 거. 집합 A, B가 서로소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하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거예요. 즉 A가 이렇게 있으면 B는 이렇게 있다는 얘기가 그림이 달라지죠. 서로 겹치는 게 없다. 알겠어? 서로 겹치는 게 없는 저 상태를 우리는 서로소라고 얘기한다. 됐니?
됐냐? 응? 다음. 자, 이런 거야, 이제 봐봐. 이것도 서로 그래. 근데 부등식 표현이 돼 있잖아. 이건 또 어쩔 수 없어. 또 부등식이야, 그냥. 봐봐. 무슨 얘기입니까? K, X는 K와 K 플러스 2래. 얘는 K-1이고 2K-1이래. 됐어? 그럼 이렇게 보자. 잘 생각해봐. 자, 얘랑 양수잖아. 맞아? 쟤네가 양수면 얘가 커, 얘가 커. 양수가 아니어도 얘가 K가 더 큰 거 이해되지? 맞아? K가 더 큰 거 이해되지? 맞지? 그럼 얘네들이 겹치지 않으려면 얘네가 겹치지 않으려면 네가 오른쪽에 가야 된다는 사실까지도 알겠네? 그치? 야, 그러면 볼게요. 이런 겁니다. 여기가 K-1이야. 그럼 여기가 2K-1인 거야. 저 B를 그리면 저거야. 그치? 근데 K는 분명히 너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죠? 그리고 겹치면 안 된대. 공집합이니까. 그치? 겹치면 안 되니까 어디 있겠어? 이쪽에 있겠지. 누가? 여기가 K. 그리고 여기가 K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저 말 이해됐나요? 그죠? 그럼 이제 간단한 거야. 봐봐. 아, K가 2K-1보다 어디 있어야 된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대. 됐니? 근데 또 항상 뭐라 그랬어? 뭐 등호는 따로 보자. 등호를 따로 볼 거야. 너와 네가 같으면 해가 생기는지를 보자는 거거든. 얘랑 얘랑 같다라고 해봐. 너도 안 가지고 있고 너도 안 가지고 있지. 서로 안 가지고 있으면 같아도 해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안 생기니까 아, 같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야,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내가 안 한 게 있다. 얘들아. 자, 요런 거 해줄게. 저거 하려면 했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문제를 다 풀고 해도 되겠다. 우선 풀게요. 야, 볼게요. 29번. 야, 너 전체 집합은 저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중 저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얘네들은 니네가 하나하나 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A의 여집합 구해보고 그걸 또 빼고 뭐 이런 거야. 맞지? 근데 아까 이렇게 했다? 잘 볼게. 얘들아, A 빼기 B는 이런 얘기였어.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쓸 수 있다 그랬지. 맞니? 그럼 니네 이렇게 보면 돼. 이 마이너스를 없애. 그러면 교집합 그리고 D의 집합에 여집합을 쓰라는 거야. 그러면 이번엔 봐봐. 잘 볼게. A 빼기 B의 여집합이라고 돼 있다고 해볼게. 맞니?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A 빼기가 교집합으로 바뀌어. 그럼 B의 여집합에 또 여집합이야. 됐니? 그럼 잘 생각해볼까? 야, A가 아니다.
근데 또 아니다래. 그럼 뭐야? 원상복구라는 거 이해되니? 맞지? 원래의 상태로 다시 복귀되겠지. 그치? 그러니 너라는 것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다 라는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돼. 땡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요 문제를 풀 때 그런 걸 쓰면은 더 쉬워진다. 자, 해볼게요. 야, 마이너스야. O, B 교집합 바뀌고 A의 여집합이니까 그대로. 네가 이거냐고 물어보는 거야. 됐니? 그럼 그 다음에 뭔데요? 얘 봐봐. 얘는 A의 여집합에 교집합 B를 구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게 47이구나. 이걸 받아라는 뜻인 거야. 됐어? 그리고 뭐 세 번째는 A에서 B를 뺀 다음에 뭐 A에 B를 빼는 거니까 차집합 구해서 거기다 교집합하는 거고. 저거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저거를 니네가 판단하고 구해봐야 돼. 근데 내가 뭔가 조금 자신이 없다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 그리시면 그냥 앵간한 거 다 풀립니다. 알겠죠? 야, 그러면 나머지는 본인이 직접 하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주집합 A는 저렇게 되어 있고 B는 저렇게 되어 있대요. A-B가 3. 저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간단한 게 봐봐. A의 집합을 구해봐. 자, A의 집합을 구했어. A가 집합을 구해보면 A는 저거 보자. 2, 3, 마이너스. 맞나요? 3하고 누가 있어? 이렇게지. 그지? 근데 A에서 B를 뺐대. 그러면 아까 얘기했어? B랑 겹치는 걸 뺀다 그랬어. 무조건. 됐니? 그러면 누가 겹쳤습니까? 야, 네가 겹쳤대. 저 말 이해됐어. 저게 겹쳤다는 것은 B에도 마이너스 2가 있다는 얘기인 거구나.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맞습니까? 그럼 이 마이너스 2가 뭐다? 너의 해예요. 집어넣어. 그러면 성립한다. 됐어요? 넘어갑니다. 두 집합 너와 너에 대해서 A 합집합 B는 0, 1, 2, 3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주세요. 합집합이 저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A의 원소 지금 몇 개로 표현되어 있어요? 3개. B의 원소 몇 개로 표현되어 있어요? 3개. 그치? 근데 합했더니 4개래. 그럼 겹친 게 몇 개라는 거야? 2개가 겹쳤다는 거 이해되니? 맞아? 그렇지. 2개 겹쳤다는 거. 봐봐. 야, 2개가 겹쳤대. 2개가 겹쳤는데 이미 3 겹쳤네. 맞죠? 3이 겹쳤어? 그 다음 볼게. 그 다음에는 모르겠다. 그죠? 이제부터 모르겠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자, 2가 겹쳤으면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2가 누구랑 겹친다면 됐니? 그러면 2가 저쪽에 있는 거랑 겹쳤다고 해볼게. 봐봐. 첫 번째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2랑 겹쳤대. 야, 그러면 A는 0이구나. 그럼 0을 다 넣어. 어쩔 수 없어 이건. A에다 0을 넣어봐. 0을 넣으면 3, 2, 마이너스 2. 요 말 이해됐나요? 그죠? 그 다음 확인. A 합집합 B에 마이너스 2가 있어 없어? 없지. 이거 아니에요. 자, 그럼 두 번째 A제곱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랑 겹쳤대.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럼 A제곱이 뭐다? 4네요. A는 플러스 2 마이너스 2래. 플러스 2 마이너스 2 됐니?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일 때 보자. A가 마이너스 2면 저기다 넣어봐. A가 마이너스 2인 거 A는 마이너스 2를 넣었더니 3 맞지? 그
그리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넣으면 4네. 4, 이미 탈락. 안 되죠. 그죠? 그러면 A가 2인 걸 넣어보자. A 2래. 야, A 2래. 넣어봐. A는 3, 2 집어넣으면 0, 그리고 2. B는 2, 3, A가 1에 2 집어넣으면 1. 그럼 여기서 0, 1, 2, 3 나오죠? 나오지. 그치? 그러니 저거구나. A의 모든 원소의 합은 30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됐고. 야, 다음. 자, 여기 수치되어 있는 거야? 이건 벤 다이어그램이니까 저거에서 니네가 잘 한번 찾아봐봐. 알겠지? 야, 조금 쉬었다 할게요. 어우, 덥다. 저걸 해두시면 좋네요. 뭐냐면 이런 거거든. 연산법칙이라는 게 있어. 그 연산법칙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너도 그거 읽어야지 그걸. 연산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교환이야. 교환법칙이라고 해서 이거야. 저 말 이해됐니? 그냥 둘이 서로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 알겠지? 연산법칙. 두 번째는 결합법칙이라는 게 있어. 그럼 결합법칙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 같은 연산자에 대해서는 교집합 또는 합집합으로 되어 있는 같은 연산자에서는 순서를 바꿔 계산해도 전혀 상관이 없대. 저 말까지 충분히 이해됐어? 오케이. 야,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분배법칙이라는 게 있어. 이게 되게 중요해. 분배법칙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 A 교집합, B 합집합, C 이렇게 돼 있을 때. 됐니? 그러면 이때는 이 생각합시다. 잘 볼게요. 이렇게 가로가 있는 것은 요 앞에 있는 걸 연산자까지 같이 분배한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연산자까지 같이 분배를 해서 A 교집합 B, A 교집합 C 이렇게 되고 가운데 합 이렇게 됐니? 저거의 그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즉 이거를 같이 분배한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요거를 다시 저렇게 묶을 수도 있어야 돼. 저 말까지 충분히 이해됐나요? 그죠? 그래서 저걸로 다시 묶어줄 수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드모르간 법칙이라는 게 하나 있어. 이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A 합집합 B, 이거의 전체 여집합은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들어가는 걸 드모르간 법칙이에요. 즉 여집합의 분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 근데 이거 말고는 집합 연산이 없습니다. 그러니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A 만약에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되어 있어. 그거의 여집합이면 이거야. 됐니?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봐봐. A 여집합 합집합 아니 교집합 반대 B 여집합의 여집합 B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니? 그지? 그러니 이 여집합 기호가 분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봐봐.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표현이 있다면 됐어. 그 여집합 두 개가 있을 때는 저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가능하지만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 이렇게 돼 있대. 그럼 너를 반대로 돌리고 전체 여집합을 씌워도 된다. 알겠죠? 저게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보시면 된다. 콜? 저 얘기한 건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죠? 야, 왜들 다들 죽을라 그래? 힘들어? 피곤해? 나도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죽을 것 같아. 오늘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진짜 허리도 아프고 종아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특히 이쪽 이런데 이런 데가 다 뭉쳐가지고 죽을 것 같던데. 나의 미래를 위해서. 근데 요즘 들어서는 그런 생각도 들어. 내 미래를 위해서 내 몸이 다 망가지면 도대체 나는 미래에 뭘 할까? 됐니? 그래서 근데 소영아 지금 일어난 거야? 네? 몇 시? 넌 몇 시에 자길래 지금 일어나는 거야? 내일 쉬는 날이라서. 내일 쉬어? 네? 내일 쉬어? 아니 목요일에 학원 안 가서 놀았는데 목요일에 다른 학원 지금 쉬니? 이럴 때 놀러 갔다 오지 라고 하면 좀 그렇다. 숙제는 하고 놀러 가. 지금이 7월 오늘 며칠이야? 7월 30일이야? 7월까지 끝났네. 자 보자. 여기에 있는 집합의 포함 관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뭐냐면 그냥 되게 당연한 얘기를 하는 파트거든. 봐봐. 집합의 포함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이런 거야. 잘 볼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 봐봐. 잘 볼게. A 합집합 B래. A 합집합 B면 그게 A라고 했다고 해보자. 됐니? 하나가 한쪽에 포함이 되면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야 이걸 봐봐. A 합집합 B가 A가 됐어. 그럼 너희는 이런 생각하는 거지. 너는 B가 A에 속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대. 됐어? 그런 표현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봐봐. B가 A를 뺐어. 근데 그게 공집합이래. 맞아? 그러면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A와 겹쳤기 때문에 공집합이 되는 거야. 저 말 이해했니? 그지? 그러니 B는 A에 속한다라는 표현이네. 이렇게. 저것도 충분히 이해됐고요. 그러면 이번에 봐봐. A 교집합 B래. 근데 그게 B야. 너라는 표현도 B가 A에 속한다라는 표현인 거야. 그러니까 몇 가지 표현들에 의해서 몇 가지 표현들이 A가 누구에 속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다.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유형으로 니네한테 전달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리고 이게 명제에서도 되게 필요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누가 어디에 포함된다라는 표현이 원래는 이거잖아. 맞지? 그러한 표현이 이렇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렇게 보자. 무슨 얘기냐면 합집합에 대한 결과물이 너라고 한다면 얘는 큰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얘는 작은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교집합은. 이해됐니? 오케이?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니네가 충분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만일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봐봐. 야, B에서 A를 뺐대. 응? 근데 그게 공집합이, 그게 만약에 B라고 했다고 해보자. 야, B에서 A를 뺐는데 B야. 저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 응? 잘 생각해봐. B에서 A를 뺐어. 근데 그대로 나왔대. 저 말이 무슨 말일까? 겹치는 게 없다는 말이야. 이해되니? 겹치는 게 없대. 겹치는 게 없으면 그럼 우리는 뭐라고 또 쓸 수 있냐면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라고 쓸 수 있겠지. 이해됐어? 맞지? 그럼 읽어봐. 이거 뭐라고 읽을까? 이제 A, B는 서로 소구나. 저 말 이해됐니? 됐어?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기호와 어떤 같은 표현과 그 다음에 그거를 내가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됐습니까? 저기까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요거야.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잘 봐. 이거는 니네가 뭘 할 수가 없어. 문제 풀면서 저걸 적용해야 돼. 알겠지? 요건 정리해놔. 매우 중요한 거야. 저거는. 됐나요? 그리고 얘들아 뭐가 좀 안 된다 싶잖아.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줘. 알겠지? 자 볼게. 33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자 너처럼 되어 있대. 옳지 않은 것은 됐습니까? 네, 읽어볼게요.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뭘까요? 전체의 반대가 뭐야? 없다잖아. 다시 전체의 반대가 없다야? 그럼 전체 여집합을 뭐라고 보면 될까요?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 뭐야? 그렇지, 공집합. 공집합은 A의 구분집합입니다. 맞지?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야, 전체에서 A의 여집합을 빼면 A입니까? 당연한 사실이잖아. 맞지? A가 아닌 걸 뺐어? A가 되겠구나. 이건 당연한 거. 이건 당연한 거. 야, 이거 볼게. 읽어. 너와 너는 무슨 관계? 서로소 관계라고 얘기했어. 맞지? 서로소 관계라면, 봐봐. 서로소 관계라면, 여기가 A고, B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전체는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보자. A의 여집합은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A의 여집합 여기네. B
같나요? 다르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저거는 이해됐지? 그러니 3번 아니네요. 야, 4번 A 합집합 B. A 합집합 B는 그림상으로 이거였고 너는 전체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죠? 4번 되네요. 5번 A와 A 여집합을 합하면 전체 집합이 되죠. 됐죠? 그래서 여기도 내가 먼저 하는 것보다는 너희가 문제를 푸는 게 나아. 알겠지? 그리고 35번 봐봐. 요거 표현 또 얘기할게. 봐봐. 여기 있는 표현. 이것도 외우셔야 되는 것 중 하나. 안 외우면 힘들어. 뭐냐면 저 표현이야. 자, 해볼게. 여집합에 포함 관계가 되어 있다면 이거는 반대로 돌려도 된다 이거야. 알겠지? 얘를 A로 바꿨다면 너도 뒤집어지고 너도 B로 뒤집어집니다. 저건 알아두시길 바래요. 저게 명제에서 어떤 관계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 저거를 알겠죠? 여집합 비례의 포함 관계의 반대는 원래 집합의 포함 관계가 될 수 있다.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또 있다. 밑에 36번. 이게 다 문제 표현 때문에 내가 넣는 거거든. 보자. 여기에는 요런 걸 써놓자. 잘 볼게. 여기다 밑줄 거봐. 저기다 밑줄 긋고 저게 뭐냐면 이런 거야. 봐봐. 어떤 관계의 합집합, 어떤 관계가 있고 그게 공집합이면 이런 뜻이거든. 됐니? 저 말이 나온다면 잘 볼게. 이것도 공집합이고 요것도 공집합인 거야. 저기에 있는 게 공집합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저 말 이해됐고? 됐니? 그러면 저기에 있을 때 보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공집합이고 B 요거 볼게요. A의 여집합, 교집합, B가 공집합인 거야. 됐죠? 근데 저거 어딘가 익숙하다. 어딘가 익숙하다. 교집합, 뒤에 집합의 여집합. 교집합, 뒤에 집합의 여집합. 교집합, 뒤에 집합의 여집합. 교집합, 이거 볼게. 이건 바꿀게요. 이렇게 우선 바꾸자. 교집합, 뒤에 거의 여집합. 됐나요? 그럼 너는 A 빼기 B라고 바꿀 수 있어요. 너는 B 빼기 A라고 바꿀 수 있어요. 그치? 그럼 아까 얘기한 거 봐봐. A에서 B를 뺐대. 근데 없어졌대 다. A에서 B를 뺐는데 다 없어졌어. 그럼 뭐라고 그랬다 아까? A가 B에 포함이 됩니다. B에서 A를 뺐더니 다 없어졌대. B는 A에 포함이 되는군요. 그럼 나 질문해보자. 황시훈? 야, 이거 무슨 말이라 그랬어?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되는 거? 예지 이거 뭐라고 했지? 아이? 저게 무슨 표현이라고 했어? 서로 포함하는 관계? 가원아 이게 무슨 표현이지? 그렇지. A 이퀄 B다. 됐습니까? 저런 표현이라는 거. 저 표현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됐어요? 야, 나 이제 니네들한테 잔소리를 안 할 생각이야. 공부를 하던 안 해오던 뭐든 잔소리를 안 할 생각이거든. 그냥 숙제 안 해오면 이제부터 남아 그냥. 알겠죠? 그리고 공부를 이렇게 할 거면 그냥 하세요. 어차피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일주일 넘게 2주일 넘게 얘기를 했는데 안 바뀌는 거 보면 더 이상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 알겠지? 시간 아까우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굳이 내가 배려하지 않을 거야. 알겠어? 봐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요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세요. 야, 이 표현인 거야.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 잘 들어. 너가 있고 합집합 x지. 그럼 아까 둘 중에 합집합이 나왔는데 그게 나왔지. 맞아? 합집합에서 나온 결과값은 더 크다라고 하는 거야. 교집합은 작은 거고. 이해됐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요 표현은 x가 b-a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됐어? 두 번째, 요것도 봐봐. 합집합인데 x가 나왔지, 그치? 그러면 x는 a도 가지고 있구나. 저 말 이해됐니? 됐어? 야, 그러니 봐봐. x는 누구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 x는 누구를 반드시 가지고 있을까? a하고 b-a래. a하고 a 너를 가지고 있대. 마이너스 2, 0, 1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봐봐. b-a도 가지고 있어. 너에서 저걸 뺐대. 저걸 빼면 공통인 게 사라져. 마이너스 2 사라져. 맞지? 0도 사라져. 마이너스 1만 남네. 마이너스 1도 있구나. 이렇게. 됐어? 그럼 x는 저 네 가지를 반드시 포함한대요. 이 네 개를 반드시 포함하는 집합이래. 몇 개야? 그런 x라는 집합? 전체가 저기 있잖아. 네 개를 반드시 포함하는 집합. 어떻게 되죠? 2의 제곱이 되겠죠. 두 개 남았으니까. 됐습니까? 응. 그 다음부터는 다 비슷한 내용들이라 너희가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보고 나서 다시 풀어줄게. 알겠지? 지금부터 여기 있는 문제 좀 푸는 시간 좀 가져보자. 요것도 이제 다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 유형이 있는 거라 배수 거기 배수약수를 보신다면 봐봐. 야, 요런 말이 있어. 요거는 그냥 좀 외우셔야 돼. 뭐냐면, 잘다. 어차피 니네가 아는 거라서 원래 배열을 하는 게 맞거든? 배열을 하는 게 맞는데, 잘 보자. A의 K와, 저게 이제 배수야, 배수. K의 배수. 그 다음에 교집합. A의 M이라고 하면, 너는 A, 그리고 요 자리에 오는 게 뭐냐면, K와 M의,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가. 그러니까 둘을 공통으로 하는 거는 저렇게 만들어지거든? 근데 무엇이냐면, 저렇게 A의 K 합집합 A의 M이라고 하면, 이거는 A 해놓고 이렇게 쓸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알겠어? 그래서 쟤는 어떻게 하냐면, 봐봐. 요렇게 되어 있고 포함 관계가 되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K와 M의 공약수라고 얘기를 해요. 쟤네들의 공약수의 배수 집단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알겠지? 그리고 보자. 근데 요게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잘 들어. A의 K 합집합 A의 M이 같아지는 순간이 오는데 이렇게 됐니? 저 조건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자, 이렇게 K와 M은 배수 관계야. 알겠죠? 약배수 관계야. 이해됐니? 약배수 관계야. 약배수 관계라고 할게. 관계 이거고, 그 다음에 K가
m보다 작은 수여야 돼. 즉 예를 들어주자. 예를 들어 보면 2x 니네 알면 안다는 거야. 야, 3의 배수야 6의 배수야. 누가 어디에 포함이 될까? 6이 3의 배수에 포함되는 거야. 저 말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얘가 얘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6의 배수를 포함한다. 이 얘기인 거야. 저 말 이해됐니? 그러면 얘는 잘 볼게. 만약에 이번에 두 번째 b의 k라고 하고 x는 k의 약수야. 이번에 약수에 관련된 거거든? 당연히 저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솔직하게 니네 문제 풀 때 약수 배수 다 쓰면 저게 다 표현이 돼. 근데 그럴 시간이 좀 없고 너희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저거. 알겠지? 그러니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BK와 BM이 교집합이야. 교집합은 명확해. B하고 이 자리에 뭐가 오냐면 K와 M의 최대 공약수가 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맞지? 근데 여기서도 봐봐. B, K 합집합 B, M은 역시나 얘도 뭘 얘기할 수가 없어. 포함관계야. 포함관계.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B, K와 M의 공배수에 포함이 되는 거야. 얘는 반대로. 뭐든지 다 반대로 되고 있는 거야, 얘가. 됐니? 그럼 여기서는 무엇이 또 중요하냐? 이거죠. B, K 합집합 B, M이 만약에 B, K라고 한다면 똑같아. 똑같은 거고 K와 M이 약배수 관계야. 약배수 관계인데 이번에는 여기는 반대로 이렇게 커. 큰 쪽이 널 가져와. 알겠죠? 약수에서는. 충분히 이해되니? 됐어? 문제를 이제 풀어볼 거야. 일단 이거 정리 좀 하자. 정리해봐. 약배수. 약배수라는 게 이거 3, 6.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 야, 방금 내가 얘기했잖아. 잘 들어. 교집합은 무조건 등호야. 교집합은 무조건 등호야. 합집합은 등호가 나올 수가 없어. 알겠어? 합집합은 등호가 나올 수가 없는데 특수한 경우에만 등호가 성립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알겠니? 응. 봐, 이런 거. 46번 쳐다봐봐. 요거 그대로 써놓고 해볼게. 46번. 1부터 100 이하의 자연수지. 근데 아래쪽을 봐봐. 아래쪽을 보면 합집합, 교집합 되겠지.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 교집합은 뭐라고? 무조건? 저 봐봐. 배수야? 교집합이니까, 너와 너의 최소 공배수. A에 20이겠구나. 교집합은 의심할 게 없어. 무조건이야. 됐나요, 저기? 그죠? 그럼 이제 볼게. A 3 합집합 A 20이래. 잘 볼게. 3하고 20이야. 맞지? 쟤네 등으로 쓸 수가 없다고. 왜? 약배수 관계 아니야. 3하고 20은 약배수가 아니야. 맞죠? 그럼 이제 세라는 거니까 야, 요거를 보자. 요거 이렇게 했지? A 3 합집합이니까 또는 A 20인 거야. 3의 배수 또는 20의 배수의 개수를 세워달라. 경우의 수가 되겠죠? 맞죠? 그럼 3의 배수 몇 개? 33개. 20의 배수 5개. 둘이 더하고 뺍니다. 누굴 빼죠? 공통인 거. A 60을 빼야 되는군요. 하나 빼면 되는 거야. 저렇게 간다는 얘기인 거야. 저 문제는. 이해됐니? 그러니까 저 봐봐. 얘들아. 저 문제를 너희가 이미 경험한 바가 있어. 야, 1부터 100 중에 3과 3의 배수 또는 2의 배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이게 너희가 앞에서 배웠던 거야. 맞니? 경우의 수에서 배웠던 거면 지금은 표만 이렇게 박혔을 뿐 동일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짜증나게 되는 거야. 저런 표현도 있구나. 됐어요? 충분히 이해되시나요? 저기까지? 그럼 넘어가 볼게.
다음. 이거 오타 있습니다. 오타. 여기 36으로 가보자. 야, 잘 볼게요. A16 합집합 A36이야. 저걸 봐봐. 야, 저 안에 걸 봐. A18 합집합 A36이지. 그러면 18하고 36을 봐봐. 무슨 관계야? 약배수 관계지. 맞죠? 약배수 관계니까 합집합도 등호를 쓸 수 있다고 그랬다고. 누구로? 작은 쪽으로 배수면. 맞지? 배수기 때문에 작은 쪽으로 가는 거야. 아, 저게 A18이구나. 교집합 잘 보세요. A36 합집합 A24라고 되어 있어요. 잘 보자. 지금 여기 있는 합집합은 약배수 관계야? 아니야? 서로 배수와 약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아니죠. 봐봐. 18을 몇 번 아니 24를 몇 번 곱해서 36이 되는 경우가 없다고. 됐나요? 그죠? 그럼 쟤는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됐어. 저 계산이 안 되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해달라는 거냐? 봐봐.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 나는 너를 분배해달라는 얘기인 거구나. 그럼 나를 분배를 한다면 는 A 18 교집합 A 36 그 다음 합집합 A 18 교집합 A 24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교집합은 무조건 계산이 된다 그랬어? 맞지? 교집합은 무조건 계산된다 그랬잖아. 야, 너 교집합? 응. A36이구나. 교집합이니까. 됐어요? 그 다음 봐봐. 얘도 18하고 24하고 교집합 뭐죠? 18하고 24의 최소 공배수는 뭐다? A72겠죠. 맞습니까? 그럼 그거의 합집합을 봐달래.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 합집합은 36, 72 무슨 관계야? 약배수 관계잖아. 36의 배수가 72구나. 저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니 너는 A의 36이구나. 36의 배수군요. 저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방금 내가 얘기한 거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말고는 더 얘기할 게 없어. 이게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관계야. 그래서 이거는 유형 말고는 또 얘기할 게 없고 그냥 실제로는 봐봐. 실제로는 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원래는 니네가 써봐야겠죠? 거기서 깨달아야 되는 거고 중학교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약배수 관계 나머지는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쭉 넘어가서 새로운 연산으로 표현된 집합 요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어느 정도 너희에게 그냥 강요하는 내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 새로운 연산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자 이런 거야. 그냥 저 기호를 썼어. 잘 들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연산자가 아니라 그냥 특정적으로 만들어낸 거야. 저런 식으로. 야, 그러면 이 표시가 있으면 너를 그냥 이렇게 하겠대. 너에서 너를 뺀 거. 그리고 합집합. 그리고 B에서 너를 뺀 거라고 하자. 이건 거야. 원래는 이거야.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게 너무나도 귀찮잖아. 귀찮아서 이거를 이용을 많이 할 건데 이거를 계속 써주기 싫으니 저렇게 표현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맞니? 근데 저거는 무지하게 많아. 그러니까 니네가 만들면 만들어지는 거야. 실제 이런 거거든. 예전에 니네가 이미 경험한 바가 있어. 봐봐. A 동그라미 2개 B는 AB 플러스 2A 마이너스 B라고 표현할래요. 저럼 저건 새로운 연산인 거야. 무슨 얘기가 있어? 기존 연산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특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야 그걸 새로운 연산이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니네가 어떻게 해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쓰기 귀찮으니 저렇게 하겠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러한 내용 중, 이러한 내용 중 되게 유명한 집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모습이에요. A 빼기 B, B 빼기 A. 각각을 서로 뺀 거의 합집합을 우리는 좀 유명한 새로운 연산이라고 한다고. 알겠지? 그걸 뭐라 얘기하느냐? 대칭 차집합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대칭 차집합. 그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본다면 이 부분, 교집합을 뺀 나머지 부분을 표시한 거를 대칭 차집합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다고.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재미난 연산인 거야, 저게. 독특한 연산인 거고. 알겠지? 그거를 여전히 너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보세요. 그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봤더니 A 합집합 B 빼기 A 교집합 B라고 해도 되는구나. 그거를 A 합집합 B 교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도 하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그러한 집합을 대칭차집합이라고 한다. 알겠지? 표현이 두 가지야.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요.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요. A에서 B 뺀 거, B에서 A 뺀 거라고 얘기되어 있다고. 알겠지? 그럼 너희는 여기에 되게 많은 신경을 집중해 주셔야 된다. 합에서 교집합을 빼라는 얘기구나. 합에서 교집합을 빼야 되는구나. 그럼 굳이 얘를 이름 붙여놓고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은 독특한 성질들을 얘가 유지하고 있대. 그 첫 번째, 봐봐. 첫 번째가 뭐냐면 A 별 B는 B 별 A.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된다.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너희가 나중에 증명하면 학교 가서 보면은 얘 증명이 다 벤 다이어그램이야. 알겠지? 그거를 외울 시간도 없고 그릴 시간도 없어. 문제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됐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할게. 중간고사 이후에 이건 안 나와. 알겠어? 중간고사 이후에 안 나오기 때문에 딱 두 가지만 외워두시는 게 땡큐야. 중간고사 때는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야. 알겠지? 두 번째 A B C는 A B C가 됐을 때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된다. 즉 뭐다? 결합법칙이 성립이 된다. 야,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되잖아. 맞아? 그러면 모든 가로를 다 없애라는 거고 순서대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고 걔네들의 위치를 내 마음대로 바꿔도 전혀 지장이 없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 요거고 요거가 성립되면 얘네들이 이렇게 바뀌어도 되고 이렇게 바뀌어도 되고 이렇게 바뀌어도 되고 상관이 없어. 다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 두 가지가 반드시 성립한다는 걸 외워두셔야 돼. 알겠어? 그리고 하나 더. 세 번째 어떠한 게 성립이 되냐면 이런 것도 성립돼. 여집합의 대칭차집합은 원래 대칭차집합과 동일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대. 됐어? 됐니? 그리고 다른 성질들이 있는데 그거는 굳이 니네가 외울 필요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뭐냐면 봐봐.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 A하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대칭차집합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됐니?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대칭차집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요거를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요 가운데 것만 생각해요. 요거 빨간 거. 그러니까 이 관계를 니네가 풀어낼 때 웬만하면 빨간 걸 쳐다보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럼 봐. A와 A의 합집합이 뭘까요? 집중해. A와 A의 합집합이 뭐야? A와 A의 합집합 A잖아. 맞냐? 그러면 A와 A의 교집합은 뭐야? A지. 그러면 A에서 A를 빼면 뭐야? 그렇지, 공집합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되니? 저거를
써놓고 외우라고 하는데 굳이 외울 필요가 없잖아 저거는. 알겠지? 뭘 이거 하나 하는데 뭐 이렇게 많이 외워?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건데 봐봐. 얘를 알고 있으면 굳이 얘는 안 해도 되는 거야. 그걸 몇 개 써주는 건데 봐봐. 모든 교재들이 다 이걸 소개하고 있어. 야 A와 공집합을 대칭 차집합하겠대. 맞아? 그럼 볼게. 니네들의 합집합이 뭐야? A. 합집합은 A. 맞아? 교집합은? 공집합. 이해되니? 합집합은 A, 공집합은 공집합. 야, 그러니 A에서 공집합을 뺐어? 아, 스스로 나오는구나. 아, 니네들의 관계가 이런 관계를 갖고 있구나. 라고 된 거야. 그 다음, 봐봐. A.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이래. 전체 집합. A하고 전체 집합. 맞아? A하고 전체 집합이래요. 그럼 넌 뭐야? 합집합이 뭐야? 전체. 맞아? 교집합은? A. 전체에서 A를 빼면? 그렇지. A 교집합. 됐어? 저기 이해됐니? 그런 거 해달라는 얘기야. 또 있어. 계속 있어. 되게 많아. 그거는 너희가 그냥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근데 이 세 가지는 외우셔야 저걸 할 수 있어요. 바꾸기가 힘들어. 저 세 가지는 증명하려면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이야. 그래서 교환, 결합, 여집합의 대칭차집합은 본래집합하고 똑같다. 이 세 개는 외우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뭐 수업 요번에 방학 때 할 동안 저거 외워야 됩니까? 외워주시면 땡큐, 못 외우시면 체크라도 해놔야지. 알겠지? 내신 때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야. 알겠어? 숙제를 보면 알아. 숙제를 보고 문제를 보면 다 똑같아. 잘 볼게. 무슨 얘기냐? 오른쪽으로 한 칸만 넘어가면 돼. 그러면 니네 읽는 거야. 봐봐. 읽어. 뭐라고 읽어? 대칭차집합. 대칭차집합. 이해했니? 대칭차집합이래요. 교환법식? 보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 성립합니다. 너 맞아요. 이제부터 너는 방금 내가 했던 행동들을 그대로 하시는 거야.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다.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다. A 맞네요. 이거 보세요. 저기 있죠? A 너 전체가 아니고 뭐였지? A 여집합이었잖아. 너 아니네요. 얘는 합집합이 전체, 교집합이 공집합. 전체 맞네요. 저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저거를 원래는 다 써주는데 굳이 쓸 필요 있는 내용은 아니다. 알겠어? 근데 봐봐. 무엇은? 교환, 결합, 여집합의 이 세 가지의 관계는 증명하기가 힘들고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외워두시는 게 문제 푸는데 이롭다. 됐어요? 야, 넘어갈게요. 여기에 있는 표현을 보시면 어느 거냐면 요거랑 요거 53번이거든요. 53번은 냅두세요. 53번 냅두시고 이 52번은 너희가 저걸 보면은 요거는 힌트를 줄게요. 봐봐. 이렇게 돼 있는 연산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대. 그럼 나는 이거를 봤을 때 A 빼기 B 합집합 B 빼기 A 그거의 전체 여집합이라고 써라. 그럼 저게 뭐다? 대칭차집합의 여집합이에요. 그래서 동종 튀어나오는 것 중에 하나야. 알겠죠? 저것도 요거와 같은 성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지? 대칭차집합의 여집합도 저거다. 야,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저겁니까? 라고 하면 아니야 저거. 알겠지? 이게 저거 아니야. 알겠지? 저건 전체 여집합인 거야. 차이가 있어. 얘는 각각의 여집합을 대칭차집합한 거고 쟤는 전체를 여집합한 거야. 됐죠? 다릅니다. 그 정도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보면 된다. 됐어?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가요.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요거는 내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 이미 너희가 했다고 봐도 돼. 했다고 해도 무방해. 뭐냐면 이거야. 잘 볼게. 잘 들어. 야, 우리가 이런 거 있었잖아. A 또는 B의 경우의 수를 했었지. 그치? 그 얘기인 거야. 자, N, A, 합집합, B. 너의 개수를 구해달래. A 또는 B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그럼 우리 했던 거 그대로 하는 거야. 봐봐. NA, A 플러스 B 빼기 그거의 공통인 거를 뺐단 말이야. 이렇게. 저 이해되십니까? 원래 했던 거야, 저거. 원래 했던 거. 충분히 이해되시죠? 두 번째. 그러면 이번에 이럴 때 뭐가 있냐면 A의 연집합의 개수래. A의 연집합의 개수는 N, A, N, U 전체에서 A의 개수를 뺀대. 그 다음 하나 더 N, A 빼기 P 차집합의 개수는 N, A에서 빼기 N, B. 이거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저 마지막 거 됐니? 이런 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저런 표현들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저런 표현들을 가지고 있구나. 충분히 이해되니? 그지? 저거 가지고 푸는 거야 어차피. 저거 가지고 푸는 거고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3개짜리거든요. 3개짜리. 세 개짜리는 그냥 외우시면 돼. 이거 봐봐. 잘 봐. 얘네들은 항상 규칙을 가지고 있어. 하나짜리의 합에서 2개짜리 공통을 뺐어. 맞니? 그럼 3개라고 별반 다를 게 없어. 봐. 공식을 따로따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봐. 하나짜리의 합이야. 하나짜리의 합. 그 다음 빼. 누구를 빼냐면 2개짜리 교집합들을 다 빼는 거야. 2개짜리 교집합들을 다 빼. 됐니? 2개짜리를 다 뺐어? 그럼 이제 마지막에 하는 행동은 야 3개짜리는 다시 더해. 저렇게 외우시면 쉽단 말이야. 집합 하나짜리 교집합 2개짜리 교집합 빼. 3개짜리 다시 더해. 이거야. 그냥 공식적인 거고 저거를 외워놓고 하셔도 되고 선생님 저게 잘 안 돼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저게 익숙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뭐라 얘기하진 않겠지만 당연히 공식들은 좀 외우시고 저 정도 공식들은 외운다기보다는 머릿속에 익혀질 거야. 그냥 됐니? 봐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문제를 좀 풀어줄게요. 야, 우선 저거 정리 좀 하자. 정리하고 한 5분 정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바로 풀게요.
됐어? 그럼 적용을 한번 해볼게. 봐봐. 전체 20이라고 되어 있어. 전체 20, 교집합 4. 이거 봐봐, 이거. 이거 봐. 요거는 여집합, 교집합, 여집합이지. 그치? 그래서 이걸 바꿀 거야. A. 그리고 반대. B. 반대. 그거의 전체 여집합. 이렇게 바꿔. 됐니? 그럼 잘 볼게. 얘가 8개라는 것은 N, A, 합집합 B는 몇 개일까? 이게 12개라는 말 이해되니? 맞아? 그럼 이제 요거니까 니네가 아까 했던 거 봐봐. 합집합 아까 썼잖아. 너는 A, NA 더하기 MB 빼기 NA 교집합 B인데 4구나. 됐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로 넘기면 되는 거야. 그러니 너는 뭐다? 16이구나.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저식을 여러 개로 열려고 하지 마. 보통 이렇게 하는 건데, 봐봐. 합집합은 A 더하기 B의 빼기 교집합이래. 그럼 당연히 교집합은 A 더하기 B의 빼기 합집합이겠지. 맞냐? 그럼 A 더하기 B는 당연히 합집합 더하기 교집합이겠지. 그치? 저게 어차피 이 하나의 식에 다 있는 거잖아. 맞니? 그 하나의 식을 여러 개로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 그 하나의 식을 쓴 다음에 너희가 배치해서 구하기만 하면 돼. 됐습니까? 오케이? 저렇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요것도 볼게. 이제 3개짜리가 나왔네요. A 합집합,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래. 잘 들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야.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거 봐봐. 3개짜리 합집합이래. 맞지? 그럼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나짜리 11, 하나짜리에서 뺄게요. 2개짜리. 지금 보여 안 보여? 2개짜리. 안 보이죠?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 교집합 맨 위에 거. 됐니? 그러면 잘 볼게요. 합집합은 16은 A, B 빼기 교집합이구나. 그럼 보세요. 교집합은 21에서 5를 빼야 되는구나. 이거 5네. 5. A 교집합. 너는 5. 그럼 B 적어보자. 12는 B, C. 그리고 빼기 교집합이겠네. 얼마? 너도 5네요. B, C도 5네요. 됐지? 그리고 봐봐. A 교집합 C는 0. 없대요? 0. 그리고 네가 없으면 당연히 3개 교집합도 없겠지. 플러스 0 이렇게 되는 거야. 쓴다면 저렇게 다 써지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썼던 걸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풀어보시면 좋겠구나 이런 뜻이야. 그 다음 넘어가 보자. 이런 거죠. 이제 56번. 어느 산악회 회원들 대상으로 한 한라산과 설악산을 등반해 본 회원수를 조사하였더니 한라산을 등반한 회원이 23. 그렇지. 한라산이 23. 이렇게. 그 다음 설악산 15. 맞죠? 그랬더니 한라산과 설악산을 모두 등반한 사람이 15명. 한라산 교집합 설악산이 몇이다? 네가 15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나 뭔가 잘못했는데? 미안해. 이게 아니구나. 설악산은 없네. 이거를 구하는 거구나. X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보자. 한라산이나 설악산을 등반해 본 회원은 33입니다. 저거 잘 보셔야 돼. 저게 전체가 아니야. 착각하면 안 된다. 저건 전체 아니야. 한라산, 합집합, 설악산이 몇이다? 33명이다.
이런 거예요. 됐니? 그럼 이제 구해보자. 야, 너 합집합은 23 더하기 x 빼기 15래. 끝!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응. 저런 거야. 됐어? 그럼 이제 마지막 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한 문제만 더 하고 오늘의 수업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요거예요. 요거 별표 쳐 놓으시고 이거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봐봐.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음악과 영화에 대한 음악 영화래. 음악을 A라고 할게요. 이건 A, B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A, 영화를 B라고 하자. 그러면 학생 50명이니까 전체가 50이야. 야, 그 결과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이 36이래요. B, 영화를 좋아하는 학생은 21명이래요. 음악과 영화를 모두 좋아하는 학생의 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하면 마치 모두 좋아하는 학생이야? 그러면 지금 뭐냐면 A 교집합 B에 대해서 너에 대한 최소를 구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봐봐. 요거에도 보면 합집합이 없지만 너희들은 합집합을 고민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볼게요. N, A, 합집합 B. 그리고 얘는 알아. 36. 그리고 플러스 21도 알아. 그런데 난 너를 몰라. 내가 구해야 되는 거지.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됐니? 됐어? 그럴 때 봐봐. 잘 봐. 야, 네가 한없이 올라간다고 하면 네가 한없이 커진다면 맞니? 맞아? 근데 한없이 커진다면 얼마까지 커질 수 있냐 이거야. 맞냐? 근데 봐봐. 음악이든 영화든 저것들이 공통으로 될 수 있는 거 생각해 봐야 되겠지. 봐봐. 한 그룹엔 36명이었고 영화를 본 애가 36이고 영화를 본 애가 21이고 음악에 대한 게 36이라며. 맞냐? 그럼 쟤네들이 공통이 최대가 될 수 있는 건 어떤 거야? 둘 다 좋아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몇 명일까? 저기서 봐봐. 둘 다 좋아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어떻게 될까요? 21명이겠지. 뭐 영화를 좋아하는 애들이 음악 다 좋아하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이 최대라는 거는 이미 그거야. 둘, 중, 작은 집합의 원소 수가 무조건 최대가 될 수밖에 없어. 저거는 됐니?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얘거든? 얘 맞아? 맞니? 그럼 너희가 봐봐. 야, 얘가 한없이 작아질 수 있냐라고 하면 한없이 작아질 수가 없겠지. 어차피 가장 작은 건 0일 거니까. 맞니? 근데 봐봐. 얘는 제한이 걸려. 뭐냐면 얘가 낮아지면 얘는 올라가. 맞아? 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치? 그러니까 아하, 너라는 걸 구할 때는 누구를 쳐다보라는 거냐면 합이 최대가 되는 걸 본 거야. 합이 최대일 때인 거야. 잘 생각해야 돼. 이거 합이 최대일 때가 전체인가라고 하면 안 돼. 알겠지? 이 문제 조심하셔야 돼. 합이 최대입니다. 그럼 전체인가요? 아니라고 해요. 오케이? 합이 최대일 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최대일 때인 거야. 왜? 다른 조건이 없으니까. 근데 간혹가다 이렇게 돼 있어. 영화도 안 좋아하고
음악도 안 좋았네. 인원수가 나온다면. 알겠어? 그때는 최대가 전체에서 걔네들을 뺀 거란 말이야. 알겠어? 아, 그러니 이 문제에서만 얘가 최대가 50이구나. 야, 최대 50이야. 57에서 7을 빼야 되는구나. 너는 7, 너는 21. 최대는 21, 최소는 7 이렇게 된다. 됐습니까? 야,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방금 내가 얘기한 부분 있지? 문제 좀 풀어보자. 10분 정도. 응.